네. 어, 자, 클래스 문법을 도입함으로써 바뀐 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객체 하나 생성하고 인스턴스랑 연결했을 때 생성자 실행돼서 x, y라는 객체 내부의 속성 생기고 0이라는 값들을 할당했고, 로컬 PC에 이런 경로에 있는 파일을 addImage라는 메서드한테 던져줌으로써 안쪽에서 이 확장자가 뭔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png 파일이니까 이때 가공을 거쳐서 객체 내부에 이미지라는 속성에 가져온 이미지가 저장되고 change size라는 메서드 또 호출시킵니다. 어, 그리고 원하는 크기로 매개 변수에 넣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왔던 이 이미지를 밖에서 받아온 대로 원하는 크기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재정의하고 그러면 이제 이미지라는 변수 내부에 들어있는 이미지의 크기는 80 곱하기 80인 이미지가 들어있고 getSiz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알아온 이미지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이 속성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좌표 설정하고 있고 밑에서 show라는 메서드 호출시켜서 설정해둔 좌표에 분리하고 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 뭐 할 때마다 셀프 점 어쩌고 나오고 있죠. 나중에 만약에 플레이어가 아니라 적 객체, 에너미 객체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그때 셀프는 또 다르죠.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쭉 밑으로 에너미라고 하나 만들어 놨어요. 밑으로 쭉 있고 어, 그러면 이 플레이어랑 연결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이랑 이 에너미랑 연결된 객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이랑 서로 다르다는 거죠. 연결된 인스턴스가 뭐고 누가 일을 하냐에 따라서 셀프의 정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동명이인 같은 관계인 거죠. 어, 얘네가 각각 서로 다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의 이름이 셀프인 건 맞는데 서로 다르니까 동명이인인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그러면 편지를 쓴다고 해볼게요. 편지를 쓰는데 플레이어라는 객체한테 쓸 때는 서두에 누구누구에게 이거 써주죠. 에너미 객체한테는 에너미에게라고 쓰면 되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에게라고 쓰면 되고 근데 이 세 명한테 다 쓴다고 했을 때 얘네가 서로 이렇게 그 편지를 돌려보는 게 아닌 이상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굳이 이렇게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 그 이름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편지를 쓰는 목적이 돌려서 보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받는 받은 사람 입장에서 아 이거 나한테 썼구나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이름을 굳이 안 쓰고도. 자, 이 편지를 작성하는 사람인 내 입장에서 얘네 개인은 어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너라고 부르잖아요. 너에게라고 쓰면은 아, 나한테 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 너가 셀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간단한 비유였고 어, 헷갈리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얘는 뭐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해야 되는 거는 이 상태에서 적이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얘가 아직 그러기에는 해야 되는 일이 안 끝났죠. 얘를 조작해야 되죠. 움직일 수 있게. 지금처럼 실행 중이라고 한다면 움직이려고 할 때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방향키를 눌렀으면은 누른 키를 인식하게 해야 됩니다. 입력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게임 내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이벤트에다 넣고 비교 대조 해보니까 맞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폼은 안에서 반복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화면이고 아, 캐릭터가 있다고 할게요. 대략 이런 위치에 있죠. 이 정도. 그리고 뭐 에너미가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다고 할게요. 일단 얘가 움직이려면 방향키 왼쪽 또는 오른쪽을 누를 건데 그러면 그거에 맞게 왼쪽 오른쪽 설정이 있어야 되고 맞죠? 그리고 또 만약에 얘가 미사일 같은 거 발사할 수 있다면 미사일이 캐릭터의 정중앙에서 발사되는 게 보기 좋겠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범위가 여기 끝까지 갔을 때는 어때요? 만약에 에너미가 여기서 생성되면은 얘는 안 맞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그 계산했던 것처럼 좌표 계산했던 것처럼 에너미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이 범위를 제한하면 되고요.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은 움직이게 된다고 했을 때 이동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방향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화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좌표라는 기준이 이미지
객체의 왼쪽 상단이라고 했을 때 범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400, 가로폭이 400이에요. 그리고 세로가 900이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대략적으로. 왼쪽,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니까 뭐 Y축의 변화, Y축 좌표값의 변화는 없겠죠. 고정이겠죠. 얘는 고정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 값의 범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라 했을 때 X축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증가니까 맨 끝이 400이고 Y축은 밑으로 가는 게 증가니까 여기가 900이고, 그랬을 때 이 선상에서, 자, 이 선상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때의 X좌표랑 이때의 X좌표가 각각 최소 최대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 투사체입니다. 이번에 얘가 캐릭터의 정중앙에서 생겨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이 좌표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얘는 발사되면은 위로 이동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면 수직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Y좌표 값이 변하겠죠. 근데 위로 가니까 감소해야 되고, X좌표 값은 얘가 생긴 뒤로 그대로 쭉 고정이고, 얘네들은 Y 값이 증가해야 되고, 이해되시나요? 되게 퀄리티에 비해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죠. 그리고 에너미 객체들은 발생되는 패턴이 존재하면 안 되죠. 그러면 게임이 루즈해지니까 왼쪽에서 차례대로 생겼다가 다시 오른쪽에서 차례대로 생긴다, 이런 패턴이면은 나도 얘네들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방향키만 누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자, 쉬운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보드 위치에 따른 캐릭터의 변화, 좌표 값의 변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지해 있는 이미지를 순간순간 포착하는 거니까 프레임은 이미 정해놔서 건들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에서 여기를 누르면은 꺼지도록 해놨죠? 설정해놨죠? 그러면 어떤 이벤트를 가져오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그러면 여기서 이벤트는 가져온 이벤트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출력되니까 이 밑쪽으로 다 나올 거고. 자,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를 때마다 생기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 화면 위로 마우스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 이 상태죠?
마우스만 움직일 뿐인데 벌써 어때요? 이 마우스 움직이는 것조차도 얘네들이 다 가져옵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제가 방향키를 눌러볼 건데 자, 그 방향키마다 정해진 코드가 있어요. 어, 어,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컨트롤 키는 2048 뒤에서 네 번째가 2048 코드로 나옵니다. 왼쪽 키 눌렀을 때, 오른쪽 키 눌렀을 때, 위에 키 눌렀을 때, 아래 키 눌렀을 때. 어, 왼쪽은 1904, 오른쪽은 1903이고. 오른 왼쪽에 키 코드, 오른쪽에 키 코드, 그리고 위에 아래. 어, 일단 얘네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 말고는 굳이 막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니죠. 그리고 또 음, 여기 보면 키 업다운이 있죠. 키보드를 눈높이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요게 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를 누르면 들어가죠. 이때가 키 다운이고 다시 손가락을 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이때가 키 업입니다. 그게 뭐 어렵진 않죠? 이것까지. 그래서 뭐가 눌리고 뭐가 떨어졌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처리를 하면 돼요. 어, 그래서 이 게임이 실행되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어떤 입력이 돼 있는지 종료했을 때는 퀴시라는 거 가져왔고